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넛지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지은이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입니다. 리처드 탈러는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행동학과 및 경제학 교수인데요. 경제학과 심리학의 가교를 이어 비이성적인 인간 행동의 비밀을 밝혀낸 공으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론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넛지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탈러가 설계한 저축 플랜은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은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며 행동경제학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행동경제학 및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세계보건기구 행동통찰과 건강을 위한 기술자문단 의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국토안보부의 선임 고문 및 규제정책 책임자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고요. 인문사회과학 법학 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수여하는 홀베르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노이즈, 와이너지, 와이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넛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혹은 그런 동작. 2. 선택지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특정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한층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혹은 그런 행동, 장치, 정책. 이 책에서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람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이곳 남자 소변기의 특정 위치에 검은색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대요. 남자는 대개 자기가 누는 소변의 낙하지점이 어디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바람에 소변이 소변기 주변으로 마구 튀는데요. 그런데 소변을 누는 사람이 소변기의 특정 위치에 있는 표적을 발견하면 주의력은 높아지고 소변의 낙하지점이 그 표적과 한층 더 일치해서 소변이 변기 밖으로 튀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상을 떠올린 사람이 경제 전문가인 에드키봄인데요. 그는 스키폴 공항의 건물 확장 공사를 지휘했었다고 합니다. 파리 이미지 덕분에 소변기 바깥으로 튀는 소변량이 8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설계자는 비록 완벽한 건물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는 몇 가지 선택을 설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책에서는 기본값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여러 제공하면서 이런 기본 설정값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나 공직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특정한 선택지를 선호하면 그 선택지를 기본값으로 선택하곤 하는데 이런 설정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값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초기 화면 메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저축액 증가부터 기후변화와의 싸움이나 의료보험 가입 조건 개선 및 빈곤율 감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의 소제목은 인간과 이콘,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넛지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은 설령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편향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죠. 그래서 기존의 표준적인 경제학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의 레이크 쇼어 도로의 동쪽 경계선은 미시간호를 끼고 이어지는데 이 도심 간선 도로는 경치가 좋기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카고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로 중 S자로 구분길이 연달아 나오는 구간은 무척 위험하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운전자가 시속 25마일, 즉 약 40km라는 속도 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그러자 시카고 당국은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도입했다. 위험한 곡선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운전자는 도로 위에 적힌 강속 표시를 보게 되고 이어서 도로에 가로로 그어진 일련의 흰색 줄을 만난다. 이 줄은 과속 방지턱도 아니며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도 않는다. 그저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신호를 보낼 뿐이다. 그런데 이 가로줄의 간격이 처음 등장할 때는 고르지만 굽은 길에서는 점점 좁아져 주행 속도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된다. 그 흰색 가로줄은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말한다. 굽은 길에 들어서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넛지를 당한다. 결론적으로 1부에서는 선택 설계자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넛지를 통해 그 일을 무척 수월하게 간단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부의 소제목은 선택 설계자의 도구들, 무엇이 최적의 선택을 이끌어내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슬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슬러지, 명사, 두껍고 질척질척하게 젖은 진흙 혹은 이와 비슷한 액체와 고체의 점성이 높은 혼합물, 특히 산업 및 정체 과정에서 비롯된 혼합물. 좋은 선택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주문인 쉽게 만들어라다. 만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낸 다음 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면 된다.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게 하거나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고 싶다면 관련 과정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고 편의성을 높이면 된다. 물론 이 원리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즉, 당신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몇몇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면
그 일을 하기 어렵게 장벽을 세우면 된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같은 제도를 없애고 투표소 숫자를 줄이면 된다. 또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게 만들면 된다. 외국인이 당신의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민 신청자에게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메일이 아닌 오프라인 우편으로 소식이 날라오길 몇 달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고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잘못 대답했을 경우 다시 작성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게 하려면 찾기 어려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만들어라. 질문 목록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많이 포함시켜라. 세계 각국 정부는 흡연자를 줄이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흡연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한다. 예전에 우리 저자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술집과 식당에 담배 자판기가 있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이 자판기를 없애고 식당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여 흡연은 오로지 흡연 구역에서만 하도록 제한했다. 담배 회사는 당연히 이런 규제에 반대했다. 텔레비전 담배 광고가 허용되던 시절에 광고 제작자는 담배를 더욱 매력적인 기호품으로 만들려고 특히 젊은이들이 평생 담배 중독자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려고 넛지 창고에 있는 온갖 도구를 동원했다. 그래서 담배 광고 모델은 매력적이고 섹시했다. 그들에게서는 담배의 역한 냄새라고는 전혀 나지 않을 것처럼 묘사했다. 우리 저자들이 펼치는 논지의 핵심은 넛지와 행동과학은 선과 악 어느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슬러지를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선택 설계의 어떤 측면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만일 당신이 20쪽 분량의 서류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슬러지를 당하는 셈이다. 면접을 4번씩이나 보지 않고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역시 슬러지에 맞닥뜨리는 셈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맞기 위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웹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하고 온갖 온라인 서식과 서류의 빈칸을 채워야 하며 자동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슬러지를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은 관료적인 규칙과 규제가 지나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은 고용되는 과정부터 수많은 슬러지에 맞닥뜨린다. 근무 현장에도 온갖 슬러지가 넘쳐난다. 문서를 반드시 팩스로만 보내야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면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출장비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좋은 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몇몇 측면으로 보자면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보다 직원에게 한층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 출장 여행이 승인되는 순간 정부의 여행 담당 부서는 항공편과 숙소를 직접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심지어 특별 가격 협상도 한다. 때로는 비행편이 취소되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행 규칙과 규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슬러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당신이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도시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고 치자. 그 회의는 무척 중요하고 출장비 지원을 승인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참석할지 여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는
당신에게 출장을 가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만일 가겠다면 여행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야 언제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정상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항공편을 알아보는데 항공사는 두 가지 선택지의 항공권을 제시한다. 하나는 왕복 400달러로 저렴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만일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400달러를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 또 하나는 왕복 1200달러로 비싸지만 전액 환불이 된다.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사겠는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두 저자 가운데 한 명에게 일어났다. 그는 대학 당국에 값싼 항공권을 사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비싼 항공료를 샀고 학회에 참석했으며 항공료는 대학 당국이 지불했다. 슬러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정부 차원의 슬러지는 점진적으로만 줄어들 수 있다. 선스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슬러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 당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워한다.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는 슬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당신이 만든 슬러지부터 스스로 나서서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쓸데없는 절차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 돈. 넛지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여기서는 개인의 재정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설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률과 납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통해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 개입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시로 스웨덴을 들었습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은 오랜 기간 계획을 세운 끝에 마침내 2000년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독특한 접근법 때문에 선택 설계에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자. 대체로 짐작할 수 있듯 스웨덴은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관대하다. 사회보장세율은 소득의 16%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입은 주로 확정급여 방식이다. 여기서 살펴볼 개혁은 그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를 떼내어 개인별로 확정 기여 계좌를 만드는 제도인데 이를 스웨덴 프리미엄 연금 제도라 부른다. 여기선 간단히 스웨덴 연금 제도라 부르겠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 가입이나 자동 상향 조정은 아예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선택 설계의 다른 특징, 특히 이 제도가 제공하는 선택지의 가짓수와 기본 설정 펀드의 설계 및 처리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입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만일 우리 저자들에게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선택 우선주의를 꼽겠다. 사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선택지의 가짓수 극대화 전략의 모범 사례다.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제시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전략이다.
스웨덴 연금제도 설계자들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방임주의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이 제도의 몇 가지 특징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는 누구나 최대 5개 펀드를 선택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2. 어떤 이유에서든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펀드가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했다. 3. 가입자들이 기본 설정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유도했다. 4. 특정한 신탁 기준을 충족하는 펀드는 모두 이 제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어떤 펀드든 시장에 진입한 것은 모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는 무려 456개였다. 5. 수수료, 과거 실적, 위험도 등 모든 펀드에 대한 정보는 소책자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되었다. 6. 기본 설정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일이 정말 스웨덴에서 일어나는지 모를지도 모른다. 이 제도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흐뭇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프리드먼의 눈에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방해받지 않는 경쟁,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 등과 같은 조건이 위대해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방임주의와 시장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했던 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게 많고 유능한 선택 설계자라면 인간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온갖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정부와 펀드사의 광고에 넛지되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선택했던 사람들은 꾸준하게 능동성을 유지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수동적이 되었다. 펀드사가 연루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조차 타성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지 못했다. 어쩌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기본 설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도 투자 구성이 크게 바뀌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 조종 상태, 즉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에 있을 때 넛지의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우주에서 누군가가 슬쩍 건드린, 즉 넛지를 당한 물체는 건드림을 당한 그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우주에서 넛지를 당한 바로 그 물체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4부 4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설령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몸에 일어날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식받을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장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인데요. 우리는 모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인류 전체가 누릴 편익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눌 논의와 분석이 장기 기증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 즉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활용하는데 한층 폭넓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부의 소제목은 고충 처리,
넛지를 향한 비판과 반박인데요. 여기서 나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우리 저자들이 넛지로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가리라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면 진보적인 쪽에 서 있는 비판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반대 의미로 걱정한다. 즉,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넛지에 머물러 있을까봐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가 넛지를 할 경우 그것이 충분치 않음이 밝혀져도 정부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규제 당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에너지 등급 표시에 만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우리 저자들이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 대부분을 아주 가벼운 개인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은 형사상의 범죄이며 강제성을 동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오염 같은 몇몇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줄곧 강조했듯 이런 문제들에는 넛지가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넛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넛지를 통해 사람들이 연비 높은 자동차를 사도록 장려할 수 있다. 외부성을 줄이는 넛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넛지 하나만 가지고는 외부성을 제어하지 못한다. 넛지를 스위스 군용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칼은 다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캔을 열거나 나사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적절한 상황에서라면 넛지 역시 매우 낮은 비용으로 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했듯 세금, 보조금, 강제적 규제나 명령, 금지 등도 역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미래의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예를 들면 흡연, 우리는 단순한 넛지를 넘어 담뱃세와 식당 내 금연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이나 강제적인 명령, 금지 조치 등이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겸손함과 존중으로 그 결정을 대할 것이다. 즉, 선택의 자유라는 전제에 기꺼이 손을 들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 전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여기까지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담은 책 넛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